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된 영상입니다. 지난주였죠. 4월 7일 날 주택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완화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가 되었죠. 발표된 날 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 중에 전매 제한 완화 기간이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했었죠. 이렇게 뭐 어느 지역이냐, 투기 과열이냐, 조정 대상이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냐, 뭐 민간 택지냐에 따라서, 그리고 분양가가 뭐 주변 시세 대비 얼마인 거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이랑 되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울산은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비수도권만 보더라도 조정 지역이냐,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단순화시켰죠. 단순화시켰습니다. 울산은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울산은 지금 비규제 지역이니까 공공택지만 1년이겠죠. 그 다음에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기타 지역은 없습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게 소급 적용됐는데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울산시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매 제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모집 공고를 하고 나서 입주자로 선정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첨자 발표 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당첨자 발표를 하고 6개월이 지난 아파트는 모두 다 전매가 다 풀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광역시가 3년이었었죠. 그런데 다 풀리는 겁니다. 다 풀리는 건데, 그리고 공공택지는 또 1년 있으면 1년이었기 때문에 풀립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있죠. 어떤 아파트들이 해당이 되는지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썼었던 걸 제가 공유도 한번 했었는데요. 보시면 23년도 입주하는 거, 24년도, 25년도, 26년도 이렇게 입주하는 연도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글씨는 지금 현재 미분양 나 있는 현장입니다. 미분양 나 있는 현장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분양권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빼고 순수하게 일반 분양 그 세대수 분양권이 몇 개인지를 추려낸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그 아파트들의 평형대를 제가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하자면 23년도에는 총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거래되는 분양권들 있죠. 이거 전매 풀리기 전에 분양권이 거래됐던 뭐 대표적인 게 센트리지라든지 지오시티 자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은 원래 그 전에 그러니까 그 광역시 전매 제한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당첨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정확하게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후에 어느 시점 이후에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모집 공고를 내고 당첨자 발표를 했던 현장들은 다 광역시 전매제한 3년이 걸려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번에 다 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오시티 자이라든지 센트리지라든지 뭐 문수루 애들이라든지 이런 현장들은 빼는 겁니다. 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수하게 4월 7일 날 전매 제한이 해제된 현장만 정리한 겁니다. 23년도 입주하는 5개 현장, 동구 베스티안, 그다음에 울주군 온양발리 한양리스트 퍼스트, 북구의 율동 한신더유, C2블럭, B2블럭, B1블럭. 율동 한신더유는 다 합쳐서 1082세대입니다. 블록 단위로 나눠져 있지만 한 개 아파트 단지라고 봐도 무방하긴 하겠죠. 그러면 율동 한신더유가 공공택지였기 때문에 요게 원래대로 하면 입주 때까지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었는데 이번에 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찾아가 보면 네이버 부동산인데요. 율동 한신도유 시트 블럭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화면을 조금 당겨야겠네. 화면을 조금 만질게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 좀 알아보기 쉽게 39평짜리가 있는데
39평을 일단은 빼고 33평만 먼저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매매로 띄우면 지금 이제 매물들이 등록되어 있죠. 매물들이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양권 프리미엄이 뭐 P500에서부터 1500, 2738만원, 2000만원, 2750만원, P30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근처에 가셔가지고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알아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C2블럭 그 다음에 B2블럭 B2블럭에도 이거는 매매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프리미엄이 적혀져 있어서 이렇게 매물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B1블럭도 똑같죠. 이렇게 아파트 분양권 이렇게 해서 거래되는 게 나옵니다. 한 개만 먼저 찍어서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안 적혀져 있는데 조금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에 상세한 내용이 있고 뭐 부동산 여기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 중에 전매가 풀린 아파트 중에는 율동 한신도유가 아무래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율동 한신도유 같은 경우는 전매가 안 풀리는 게 더 낫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 그러니까 공공택지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때 당시에도 되게 착했죠. 낮게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하락장을 맞아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 손 치더라도 금액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냥 전매 풀리지 않고 모두 분양받으신 분들이 모두 다 입주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단단하게 뭉친 상태에서 한 입주 2년차를 맞이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시세가 좀 더 잘 받쳐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이게 좀 분양권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부침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율동한신도유가. 그리고 율동한신도유에서 관심이 가는 게 39평 C2블럭에서 39평만 먼저 보면 이것도 지금 금액대가 보시면은 조금 착하죠. 근데 프리미엄이 많이 안 붙어. 요 P1억짜리도 있네요. 오, 304동. 맨 앞동에 제일 좋은 거 P가 1억짜리. 그다음에 304동 이것도 고층 이런 거는 P가 1억도 나오고 있네요. 조금 중층 304동 중층은 P가 3천만원, 저층도 P가 2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39평 같은 경우는 좀 귀하죠. 귀하기 때문에 좀 들고 갔으면 하는데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신가 봅니다. 약간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제가 앞전에는 전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입주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구나 남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거 분양권을 좀 정리를 하고 중구나 남구 쪽에 있는 아파트를 기축 아파트가 되었든 분양권이 되었든 재개발 입주권이 되었든 그거를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구 베스티안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니까 뭐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울주는 온양발리 한양 립스 더 퍼스트 같은 경우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119세대 했습니다. 119세대 91타입으로 119세대 했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23년도에 요번에 전매 제한이 풀린 현장 중에는 동구 62세대, 울주군 119세대, 북구가 1082세대, 남구하고 중구는 없네요. 그 중에 대부분이 60에서 84제곱평방미터, 그러니까 중소형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60에서 84제곱평방미터 사이에 1201세대가 퍼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대형 평형을 분양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형 평형이 많습니다. 24년으로 가면 저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죠. 미분양 현장이 좀 많습니다. 4개 현장이 미분양 현장이고요. 여기서는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일단 남구 문수 비스타동원 요것 좀 먼저 볼게요. 화면을 줄여서 남구로 가겠습니다. 저쪽에 3호동 쪽이죠.
요게 지금 네이버 상에는 3호 비스타 동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 바꿨습니다. 문수 비스타 동원입니다. 여기서도 동일 매물을 묶기를 한 다음에 34평 위주로 매매 분양권이 아파트 분양권 딱 보이시죠? 106동이면 여긴데 여기 뒤에 여기 글자 뒤에 가렸는데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 보이시죠? 106동 살짝 보였죠? 요건데 P가 1억 46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게 남양 현금 필요 금액이 1억 9,800이고 뭐 분양권 거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죠? 그 10% 그거랑 어쩌고저쩌고인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P가 1억 460, 1억 7천, 1억 6천, 1억 2,700, 1억 3천, 1억 4천, 1억 4천. 전체 금액은 한 5억 5천, 5억 5천, 5억 5천, 5억 5천, 5억 5천, 5억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요거는 84 105동 저층인데 매매 금액이 6억 4,980만 원이라고 적혀 있네. 집주인 인증이 없는 것들이 1억 8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 분양 당시에 아시죠? 그 84타입이라든지 이렇게 매물이 많이 아까 분양 물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높았고 바로 완판이 되었죠. 완판이 되어서 여기도 무난히 입주하면 되는데 율동하신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분양권을 정리한 다음에 정리하신 돈으로 다른 지역에 뭐 핵심지 상급지 쪽으로 이동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런 걸 보면 23년도가 갈아타기 하기에는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긴 하죠. 그래서 내가 갈아타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걸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현장은 UCT 엘리트들 1차, 2차 요거 잠깐 볼게요. UCT 엘리트들이 1차 같은 경우는 완판이 되었는데 2차는 지금 미분양이 나 있어서 아직도 팔고 있거든요. 매매로 해서 34평 지금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요게 P가 1000 요거는 프리미엄이 안 적혀져 있네요. 가격은 조율 가능함. 요거는 무피라고 1층인데 무피라고 나와 있네요. 1차는 이제 34평 기준으로 무피 또는 많으면 P가 1,000만원 정도 붙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차도 볼게요. 2차는 지금 미분양이 나 있는 미분양이어서 아직 팔아야 되는데 보면 이게 무피로 나와 있는 것 같죠? 무피로. 왜냐면 프리미엄이 안 적혀져 있고 요거 하나는 안 적혀져 있고 요거 하나는 무피라고 적혀 있으니까 무피인 것 같습니다. 무피. 그러니까 이제 뭐 무피 상태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2차 모델하우스를 갔다 왔거든요. 갔었는데 평일 오후 늦은 시간에 갔기 때문에 좀 조용했습니다. 조용해서 뭐 둘러보는데 편하게 둘러봤습니다. 옆에서 상담해 주신 분도 친절하게 상담을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잘 둘러봤습니다. 그 다음에 24년도에 눈에 띄는 현장은 아직은 크게 없네요.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남구에 292세대 요거죠. 번영로 센텀파크 A넷들이랑 문수 비스타 동원 그 다음에 중구 245세대 울주군 2598세대 울주군의 대부분은 고현장이죠. UCT A넷 1차 2차 그 다음에 울주군 2편에서는 서울산 파크 그란데 그 다음에 온양발리 신일 해피트리 더루중 이렇게 되겠습니다. 울주군 물량이 좀 많네요. 반면에 북구 물량은 없습니다. 울주군 물량은 많고 여기서도 보면 60에서 84제곱평방미터 요 사이 중소형 평형대가 2601세대로 제일 많죠. 그리고 UCT 쪽에 대형평이 39평 그러니까 85제곱평방미터 이상 넘어가는 게 UCT 쪽에 있다 보니까 307세대 이렇게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25년입니다. 25년도는 공교롭게도 4개 현장이 모두 미분양이네요. 4개 모두 미분양. 총 1687세대인데
남구에 1015세대, 울주군에 672세대. 울주군 672세대는 이거는 다 요겁니다. 덕하역 신일 해피트리 더루추. 요거 한 현장이고 나머지 3개 현장은 공교롭게도 남구네요. 남구고 모두 다 60에서 84제곱평방미터. 그러니까 중소형 평형이죠. 모두 다. 여기서는 남구 빌리브 리버런트. 여기는 이제 미분양이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뭐 분양권 전매가 풀려도 뭐 거래되는 게 없죠. 위치는 어딘지 다들 아시죠? 세부점 맞은편입니다. 여기 뭐 없죠? 없습니다. 빌리브 리버런트. 오늘 제가 여기도 모델하우스를 갔다 왔습니다. 여기도 맹 오후에 늦은 시간에 갔었는데 상담해주신 본부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5년대에 크게 눈에 띄는 현장은 없죠. 대공원 한신도유랑 문수르 구모 올린 더 퍼스트 요 남구 쪽 현장인데 분발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년도로 넘어가면 울주군의 344세대, 그 다음에 남구의 659세대. 요 중에 울주군의 현장 하나랑 남구에 있는 현장 하나는 미분양입니다. 울주군의 KTX 우방 IUCL 퍼스트가 344세대죠. 여기에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114 타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대형 평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현장 중에 제가 모델하우스를 못 가봤습니다. 모델하우스 보러 갔었는데 그 내부 수리한다고 문을 닫아놔가지고 못 가봤습니다. 대부분 다 제가 가봤거든요. 여기서 제가 못 가본 데는 동구 베스티안, 온양발리 한양리스 더 퍼스트,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온양발리 신일 해피트리 더루츠, KTX 우방 IUCL 퍼스트. 요 4개 빼곤 다 가봤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남구 문수르 푸르지오 원피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25년도쯤에 25년 7월인가에 분양권이 전매가 풀려야 되는데 지금 풀렸죠. 풀려서 요거 좀 볼까요? 요 프리미엄이 좀 제법 붙어가지고 나와 있던데 여기가 84 타입으로 보면 아파트 분양권 금액이 무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금액이 제법 지금 물량이 좀 늘어나서 그럴까? 처음 나와 있는 게 피가 7천만 원인가?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 피가 5천에서 7천 해가지고 8억 5천 103동 중층 이렇게 나와 있죠. 103동이면 제일 뒷동이네요. 이렇게 피가 5천만원, 피가 7천만원. 101동 같은 경우는 저층인데 남서형 저층인데 피가 1억 2,400만원 붙어있네요. 101동에 9,500만원 이런 식으로 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전체 금액이 9억이 넘어가는 9억 6천, 9억 4천 8억 중반에서부터 9억 중반까지 금액대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직은 거래됐다는 소식을 제가 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거래 소식이 올라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UBC 경남 아라스빌 미분양이라서 분양권이 뭐 전매되거나 하는 그런 건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26년도에는 분양권으로 해가지고 1003세대, 여기도 중소형 평형이 608세대, 그 다음에 85제곱평방미터 이상이 395세대. 요 395세대의 대부분은 UBC 경남 아라스빌입니다. UBC 경남 아라스빌은 320세대가 모두 다 85제곱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대형 평형이죠. 39평, 뭐 41평, 42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85제곱평대 이상은 395세대 대부분은 UBC 경남 아라스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해가지고 4월 7일 날 전매가 풀린 아파트들을 알아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 전매가 풀렸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미분양 관련해 가지고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미분양을 뭐 내놔도 안 팔릴 것이다. 소진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공급 문제가 있죠. 좋은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좋은 아파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분양권 전매 제한되는 거를 뭐 3년, 뭐 10년 이런 것들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 물량을 증가시켰습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거 지금 이렇게 뭐 택지지구 지정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그렇게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거 말고 지금 짓고 있는 애들. 그래서 율동하신도유 같은 경우는 전매가 풀려버렸기 때문에 당장 내가 이거 분양권을 사게 되면 올해 11월 달에 입주하기 때문에 11월 달에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 물량으로 잡혀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약간 정부가 좀 똑똑하게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똑똑하게. 그래서 지금 규제 완화책 같은 경우도 막 내놓다가 지금은 좀 안 내놓는 이유가 약간 요런 텀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 그러니까 4, 4분기가 되기 전까지는 약간 이런 그 앞전에 많이 발표를 해놨던 것들을 실행을 하면서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뭔가를 막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제 예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